안녕하세요, 시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장요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악동이라는 별명을 지닌 근육인데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근육인데요, 허리 통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장요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장요근 하면은 근육 총 3개를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장요근 안에는 소요근, 대요근, 장골근 이렇게 총 3개의 근육을 장요근이라 합니다. 하지만 저 인구의 소요근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8%, 책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40% 정도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대요근과 장골근을 이루어서 장요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요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근 같은 경우에는 흉추의 12번 뼈와 요추의 첫 번째 뼈의 앞가쪽에 붙어서 골반에 있는 두덩뼈에 붙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몸통을 구부리고 아니면 몸통이 가만히 있을 때 골반을 뒤쪽으로 기울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요근 같은 경우에는 소요근 징후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요근 징후근은 10대 성장기 때 골반과 몸통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때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이 소요근이 팽팽해지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소요근 징후근이라 합니다. 이 소요근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면 충수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자, 바로 그럼 대요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요근 같은 경우에는 요추뼈 전체 5개가 있죠. 거기에 앞가 쪽에 붙어서 넙다리뼈의 작은 돌기로 붙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넙다리뼈를 구부리는 역할을 하고 넙다리뼈를 가쪽으로 돌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통을 구부리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장골근을 보게 되면 장골근은 말 그대로 장골뼈에 있는 오목에 근육이 좀 붙게 되고 엉치뼈에 같이 함께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이어져서 넙다리뼈의 작은 돌기로 붙게 됩니다. 대요근하고 붙는 기시점이 이제 붙는 부착 부위가 같은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기능도 되게 거의 똑같습니다. 넙다리뼈를 구부리거나 넙다리뼈를 가쪽으로 돌림시키거나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보통 장요근은 대요근하고 장골근 이 2개를 합쳐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요근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요통을 호소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통도 동측 방향으로 수직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그 수직적 방향으로 통증이 퍼져나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서 있을 때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세 번째로는 심한 경우에는 대퇴부까지도 통증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장요근이 지나가는 이 경로가 약간 우리 장기 안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요근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근육에 대한 과부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시간 동안 오래 앉아있는 자세에 있습니다. 이 장시간 동안 오래 앉아있는 이 자세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사무직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오래 앉아있고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장요근 문제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출발!
자, 오늘도 장요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앞쪽에서 나와서 다리 안쪽에 있는 넙다리 뼈의 작은 돌기로 이렇게 주행하는 근육인데요. 자, 우선 풀기 전에 간단하게 중요한 거 2개의 포인트를 얘기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 장요근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나타났다면 동측 방향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허리 오른쪽에 만약에 부위가 있다면 이 앞에서도 오른쪽 장요근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2번째로는 허리가 삐끗하거나 급성기 통증 환자분들을 좀 편안하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장요근을 푸는데요. 그때 이제 허리 자체를 푸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뭐 집에서 허리를 풀다가 오히려 못 일어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좀 급성기고 위험하다면 오히려 이 장요근 앞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허리 통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허리 근육만 계속 풀게 되면 그날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보통 책에 TP점 하면은 배꼽 옆이나 이 장골근에 시작하는 이 장골뼈 위쪽, 그 다음에 이 안쪽 넙다리뼈의 작은 돌기 쪽이죠. 이렇게 3개로 보통 나오지만 풀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위에서 복직근이 내려오고 그 복직근을 피해서 들어가서 풀 수 있는 부위, 바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영상 자체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배를 봤을 때 이 배꼽 기준으로 아래로 한 5cm 정도, 옆으로 한 5cm 정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눌러서 힘을 줬을 때 이 복직근을 좀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대각선 라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장요근을 좀 더 잘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장요근을 풀려고 하는데 이게 장요근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오히려 장요근 근력 테스트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보면 되는데,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시니까 다리를 이렇게 살짝 벌리시고 바깥쪽으로 돌림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들고, 자, 놔볼게요, 버텨보세요 하고 가볍게 놨는데 힘이 잘 들어간다. 그렇다면 내가 정확하게 집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하게 되면 5cm 아래 5cm 옆으로 해서 그 부위를 대각선으로 풀어주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요근이 생각보다 깊이 있어요. 그래서 풀게 되면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풀 때 부위가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보다는 약간 살이 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세게 하거나 하면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요근 자체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주거나 하면 더 통증을 좀 줄이면서 풀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많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쿠션을 무릎 아래다가 이렇게 받쳐주고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풀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복직근을 살짝 피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볼게요. 보통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이 허리를 많이 풀지 배 쪽을 많이 푸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처음에 이 배를 풀게 되면 장요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제 배를 왜 푸시죠? 뭐 셀룰라이트를 제거해 주나요? 뱃살을 많이 빼주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장요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가볍게 눌러도 많이 아파요. 그리고 특히 변비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그런 분들도 같이 좀 풀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 가볍게 눌렀는데도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 다리를 좀 많이 구부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손끝으로 하면 더 섬세하게 잘 느끼고 더 잘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아프다 하시면 그냥 손바닥으로 대고서 대각선 방향 이렇게 밀어주셔도 돼요. 이 부위 위치가 뭐 소장, 대장 이런 장기들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적한 면으로 풀면 좀 부드럽고 잘 완화시킬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좀 더 풀고 싶다면 그때 얘기했던 후아 팔꿈치 앞쪽이죠. 여기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아프진 않아요. 물론 아프긴 아프죠. 손끝보다는 좀 덜 아플 정도시고.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면 이 근육 길이가 좀 짧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좀 늘어져 있는 상태니까 좀 덜 아프겠죠. 부담이 덜 돼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하는 이런 컴퓨터하는 자세인데, 자, 요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제 좀 덜 아프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덜 아프면 그대로 이쪽 다리를 이렇게 펴주면서, 자, 다리 힘 빼시고, 다리 힘 빼시고, 자, 이렇게 그냥 다리를 펴주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스트레칭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액티브하게 좀 풀고 싶다 하시면, 자, 잠깐 빼볼게요. 자, 가볍게 그 부위를 누르시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아니 뒤꿈치는 대셔도 돼요.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 사인을 주시고, 자, 정확하게 누르신 후에, 자, 한번 구부려 볼까요? 자, 펴고, 자, 구부리고, 자, 펴고, 자, 구부리고, 자, 펴고, 요렇게 풀어주시면 좀 더 액티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